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산경찰서장이 깡통투사 최영일님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예, 신청이죠. 이제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고요. 이제 검사에게 청구를, 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경찰이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양산경찰서에서 2월 8일날 사건 때문에 2월 12일인가에 그때 저희가 조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바로 그냥 구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그냥 너무나 저거 해서, 이제 저도 급하게 이제 양산경찰서에 내려가서 피의자 신문 입회를 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어떻게든 구속을 또 시켜보겠다는 게 양산경찰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금 하루라도 좀 이제 바람 잘 날이 바람이 잘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깡통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하니까 이제 검사 쪽에 이제 의견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어제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제 신청을 했다고 하죠. 예. 2023년 3월 15일이니까 어제 양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제 2월 8일 사건 때문입니다. 2월 8일 날 우리 깡통투사님을 질질 끌고 나가서 경호구역 밖으로, 그리고선 깡통투사님 차량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이걸 우리가 이제 절취를 했다 그러죠. 원래는 이제 절취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좋게 얘기해서 취거를 하고 이걸 이제 무단으로 운전해서 지들이 지멋대로 설정한 경호구역 300m 바깥으로 던져버렸죠. 깡통투사 던져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냥 표현이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 차량도 그 옆에다가 지들이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깡통투사님이 가던 길을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데 가서 딱 서니까 부딪혔다라고 하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또 소설 한번 써보려고 양산경찰서장하고 경호원들하고 결탁해서 결국엔 수사를 했고, 어제 양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양산경찰서 너희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 진짜 경호 깡패 새끼들이야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지만, 난 경호 깡패라고 얘기하는 게 뭐 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 저희가 정말 또 화가 나는데요. 이 지금 최영일 그다음에 집회신고자인 우리 권무상 대표님, 오근호 대표님 해서 지금 경호구역 300m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소송을 하고 있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게 항상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사실은 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그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이슈가 될 때는 막 관심이 있지만, 이제 소송이라는 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면은 관심은 적고, 그렇지만 소송은 계속해서 또 최대한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소송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구역 300m 지정 처분에 대해서 이 위법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위법하다고 이렇게 뭔가 소송이 제기돼 있으면 이 경호 깡패 새끼들도 좀 뭔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국가 권력이니까 공무원 옷을 입었으니까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막 해도 된다라는 이런 무슨 60년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무슨 정말 참 또 뭐 험한 말이 나가지만 최대한 자제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호 깡패라고 얘기하는 건 자제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깡패를 깡패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경호 깡패 새끼들 집단은 자제할 생각이 없죠. 자제할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 끌어내고 입 틀어막고 경호원이 무슨 세상에 제일 가는 권력인 양 설쳐대는데, 이 꼴을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의 탈을 쓰고 살은 5년 동안도 참기 힘들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탈을 쓴 것도 아니고 경호원이라는 탈을 쓰고 깡패 짓을 하면은 이것까지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게 참 어느 나라 법에서 도대체 어느 문명 국가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냐, 진짜 정말. 그러니 제가 깡패 새끼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깡패 두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행정소송하는 거에서 나와서는 또 신성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깡패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깡패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깡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묵묵히도 아니야. 그냥 우리 그 애국 시민들한테 그냥 함부로 하는 걸 보면은 묵묵히 하는 게 아니죠. 깡패 새끼들이 깡패 하는 거예요. 뭐예요? 깡패 짓을 하는데 뭘 묵묵히 합니까? 그냥 깡패가 깡패 짓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깡패 새끼들을 그냥 저는 깡패 새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2023년 3월 15일에 양상경찰서에서 급기야 자기들의 깡패 짓을 덮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우리 최영일 지사가 차를 갖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을 했다, 이렇게 무고를 했고요. 그걸 양상경찰서가 조사하고 나서 무고는 무고라고 봐야 되는데, 최영일 지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을 했다라는 혐의를 더 씌워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검사 쪽에서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을 했고, 방송 중에라도 연락이 오면 또 소명할 게 있으면 좀 더 소명을 하고, 최대한 경호 깡패 새끼들과 양산 경찰 조폭 집단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하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소명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소명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한다? 제가 우리 최영일 지사님 여기 들어와 계신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청구하려면 청구하십시오. 청구해서 또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법정에서 다퉈서 또 법정에서도 또 구속시킨다? 그러면 또 법정 가서 싸우면 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죠. 뭐라도 하나 캥기는 게 있으면, 진짜 뭐라도 하나 캥기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수사기관한테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깡패 새끼들이 깡패 짓을 하는 거를 참고 살으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일인지 참.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다. 그동안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떤 등신 같은 놈들이 자꾸 최영일 지사가 보석 조건 위반했다고 탄원서를 넣고 있는, 삽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삽질 열심히 하세요. 보석 조건은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니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보석 조건이 뭔지를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탄원서를 내려면 보석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석 조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내니, 암만 내세요. 정말 데미지 1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사세요. 참,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삽니다. 아주 그냥, 그냥 범죄든, 무고든, 그냥 열심히들 살죠. 열심히들 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쯤 후회할 것이다. 내가 뭔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지 하고서는 아마 죽을 때쯤 후회할 거다. 예. 참, 그 탄원서 내면은 그게 대단한 건 줄 압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진짜 억울한 사람한테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되죠. 이런 탄원서는 효과가 있지만,
아니, 보석 조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석 조건 위반했다고 계속 탄원서 넣는 인간들은, 그런다고, 이게 뭐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또다시 뭐 잡아 넣을 것 같으면 재판이란 게 뭐하러 있어요? 아니, 그게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다들? 뭐 열심히 사는 거는 뭐 지들 자유니까 제가 뭐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보석 조건 위반한 적이 없죠. 보석 조건은, 뭐 주거지 제한이라는 것도 사실 주거지를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 제한은 그 주소지,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제한 말고는 뭐 딴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아니, 우리가 뭐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가 문재인 아니에요. 문재인, 김정숙. 주장하는 피해자. 우리 피해 호소인들, 우리 피해 호소인들이, 보석 조건상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 문재인하고 김정숙인데 거기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건데, 아니, 그 집에 뭐가 좋다고 거기 갑니까? 거기 무슨 그 집에 들어가겠대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세요. 그냥. 예.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입 다물고 그냥 살아라. 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그냥 입 다물고 살으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살고, 그 집 구석에 우리가 뭐하러 들어갑니까?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갈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오히려 이자들이 수갑을 차고 거기서 끌려 나오길 바랄 수는 있죠. 뭐하러 거기 갑니까? 보석 조건 위반한 적도 없다. 근데도 탄원서를 열심히 쓰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뭐 하나 잡아가지고서는 한번 또 걸어봐야지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참 정말, 기구하죠. 기구해, 정말. 뭐 불쌍하다 못해 기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사세요. 네, 그렇게. 아니,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게 정말, 누군가를 그냥 음해하고, 그냥, 뭐 법적인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떼쓰듯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정말. 예. 뭐 더 얘기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죠. 예. 자, 우리 한상철 양산경찰서장님, 경찰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인사말은 거창하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늘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편안한 양산을 위해 앞장서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께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 속에 살아 숨쉬는 따뜻한 양산경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런 거를 읽고 있는 제가 한심하죠, 사실. 이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그냥 다 거짓말. 그냥 내가 서장인데, 서장은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인사말을 읽고 있는 제가 한심합니다만, 어쨌든, 경찰의 그 홈페이지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으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은, 낮은 자세라는 건, 문재인 같은 권력자한테 낮은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 그러니까 국민들을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잡지 말고 봐줘. 국민들이 그냥 너네들한테 폭언하고 그래도 참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낮은 자세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을 섬기라는 얘기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경찰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이나 이런 권력자들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지 말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라라는 게 바로 서장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예, 제 말 틀렸습니까? 낮은 자세가, 우리 양산경찰은 늘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늘 낮은 자세가 문재인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가 양산경찰로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문재인과 김정숙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국민에 대한 인사말이라고 써놓은 겁니까? 정말, 네. 이 사람이 근데 이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 1월 14일, 작년 1월 14일이죠. 17일날 부임했다고 하는데요. 1월 17일부터 부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산 출신이라고 부릅니다, 양산 출신. 그러면서 경남경찰청 도경이죠. 그러니까 도경 홍보 담당관에서 자리를 옮겼다. 근데 그 전에 한 걸 보니까 기동대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과, 그 다음에 경비계장, 요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서 나쁘게 가는 사람은 있죠. 이런 업무를 해서. 그러니까 경호 경비를 했으니까 경호원들 말은 무조건 맞고, 경호원들이랑 같이 막 그냥 쌈 싸먹고 하는 거는 그냥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으로 뭐 강력이든 뭐 지능이든 뭐 이런 데서 국민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는 배우질 못한 모양이에요. 뭔 짓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양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회를 때려잡으려고 그동안 이 사람은 경비계장을 했던 거죠. 경비 인력들이 왜 집회에 나옵니까? 집회를 때려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집회 참가자든 집회 뭐 미참가자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집회로 인해서 뭔가 불법이나 이런 게 야기됐을 경우에 질서 유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비계장이 있는 거죠. 경비가 나오는 거죠. 경비 인력들이. 그런데 이거는 집회를 뭐 때려잡으려고 경비계장을 한 것 같아요. 집회를 때려잡으려고 경비계장을 하니까 집회 신고를 한 것도 그냥 본인의 어떠한 그러한 직권하에서 내가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헌법재판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양산경찰서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한상철 씨?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솔직히 양산경찰도 참 불쌍하다. 뭐냐면 한쪽에서는 문재인이 그렇게 들볶고 김정숙이가 고소까지 한 거 아니에요. 양산경찰서장 무슨 뭐 집회 안 때려잡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한상철?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 이 중간에 껴가지고 참 고민은 많겠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법을 지키라니까는 불법을 자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이 경호 깡패들하고 결탁해가지고서는 사람 잡아놓는데 아주 재미 들렸죠. 응? 그 다음에 본인이 가야 될 곳은 어딥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경호계장, 경비계장 이런 거 했으니까는 그냥 깡패짓 해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주되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의 원칙이나 수사의 어떠한 근본적인 뭐 공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면 공정성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진짜. 차라리 법에 맞는 식의 그 공권력의 한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아무튼 그런 자다. 예. 잘해보세요. 양산경찰서장이든 뭐든 뭐 천년만년 하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어디 그냥 정말로 지옥 같은 곳에 가길 바란다. 진짜.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 경호특별법이라는 걸 예전에 법률로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2010년이죠. G20,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온갖 좌파들이 와서 설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와가지고 막 설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이 경호를 목적으로 해서 그 집회를 제한하는, 그리고 집회 제한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면 어떡하냐, 법률로서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엔 통과됐습니다. 이거 통과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0년 5월 19일 통과됐다. 그때 당시에 이랬죠. 진보단체에서 G20 특별법 폐기다,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막 해서 결국에는 집회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로서 집회를 제한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로서. 법률로 집회를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뭡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회를 좀 사전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의 온 나라의 그 정상들이 모이니까 이거는 조금 경호상의 문제로 경호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누가 판단했냐?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법률로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이걸 막았더니만 그것도 부당하다고 진보단체에서 저렇게 설쳤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설치고 뭐 폐기하라 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또 으쌰으쌰하고 또 뭐 저기 보면 뭐 민중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인권탄압 G20 규탄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한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영사관 앞에서 막 시위하고요. 막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뭐 다 모여가지고서는 법률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니들이 주장한 거야. 문재인 당신이 주장한 거라고. 근데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헌법상.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경호구역 300m는 법률이 없어요. 이걸 제한하는 법률이. 법률이 없고 자, 이거 당시에 G20 정상회의 경호 등 안전을 위한 특별법인가 그렇습니다. 법률명이. 그래서 그 8조를 보면은 여기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을 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5일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로도 5일만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일만. 법률로. 그러니까 법률로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것도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한 게 문재인 네가 한 거 아니야, 문재인. 문재인 당신이 뭐 저 때는 뭐 존재감도 없었겠지만 2010년도에는 그렇지만 민주당 뭐 이 좌파들이 전부 다 법률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냥 집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니만 문재인 집 앞에서는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집 앞에서는. 그것도 법률이 아니라 그냥 깡패들 용역 동원해가지고 깡패 용역 용역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람 끌어내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일입니까? 깡패들이 그냥 공무원이라고 옷 조끼 딱 입혀놓고서는 난 공무원이니까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널 건드릴 수 있지만 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암만 얘기를 해도 들어쳐먹질 않죠. 그러니 깡패라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니들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해도 경호법에서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대. 경호법에서 다 할 수 있게 됐으면 G20 정상회의 특별법 이런 법률로 만드는 거는 다들 경호원들 당신들보다 머리가 짱구라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우리가 막 무식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죠. 현직 대통령 집 100m 안에서 집회 못하게 하는 법률도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률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 집 앞에 300m 가까이는 그냥 경호원들이라는 이 경호 깡패 새끼들이 그냥 설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네, 어쨌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깡통투사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거는 경호 깡패들하고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양산경찰서장이죠. 문재인의 하수인이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들어도 마땅한 양산경찰서장 한상철. 네. 누가 깜빵에 가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해서 뭐 잠깐 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변호인들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풀어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그렇지만 양산서장 당신은 뭐 갈 거다. 결국에. 이렇게 뭐 결국에 뭐 가든 뭐 옷을 벗든 아무튼 기스 심하게 날 거다. 예. 그렇게 저는 뭐 누가 갈지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호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집회 신고된 구역을 우리 깡통투사님이 지나가겠다. 아니, 집회 신고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내가 지나가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거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경호구역인데 최영일 당신은 못 들어와. 이게 이제 경호 깡패들의 논리였고요. 경호 깡패들이 최영일 투사를 밖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최영일 투사가 차를 갖고 다시 움직이는 그 와중에 이들이 다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그 길을 막아서고 최영일 투사는 그 앞에 가서 차를 세웠더니 내가 차에 치였습니다. 응애.
내가 차에 치였다는 그 피해를 또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경호원이 피해를 호소하다니 정말 이게 경호원의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사실. 경호 해서 자기네들도 권한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니까 치사하게 경찰에다가 또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경호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깡통투사 그냥 그대로 그냥 끌고 간 김에 그대로 갈고 끌고 가가지고서는 저기 어디 깜빵에다 잡아 넣지 그랬어요? 자신 있으면 그런 짓은 못하죠. 그런 짓은 못하고 경찰한테 저 차에 치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경호 깡패의 수준이다. 깡패 용역들 이 깡패 용역들의 수준입니다. 정말 제가 다음번에 법정에서 보면은요 법정에 정말 각오하고 나오세요. 본인들이 정말 인생의 회의를 느낄 정도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깡패 짓을 했을까라고 회의를 느낄 정도로 뭐 증인신문이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신들에게 얼마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법정에서 해봅시다. 법정에서 지금은 그냥 길바닥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깡패 짓 하니까 니들이 최고인 줄 알지만 법정에서 나와서 찍소리라도 그냥 한번 세상이 어떤 건지 정말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짓의 결말은 본인들이 위증으로 결말이 나든가 아니면은 정말 인생에 대한 회의로 결말이 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느끼면서 아니면은 그거에 관한 처벌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마주할 것이다. 정말 네, 초롱꽃님, 네, 책방 오픈을 앞두고 정말 작당을 했죠, 아주. 예. 저는 이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경찰들은 가만히 있어요, 또. 저럴 때. 왜? 저렇게 쫓아내는 건 경호원들 일이라는 거야. 아니,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집회 신고돼 있어도, 그러면 경찰이 저 경호깡패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경찰은 또 그걸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경호깡패들은 우리 애국시민들을 몰아내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뭐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행정법원에 나와서는 또 거짓말 잘하죠. 막 그냥 거짓말 하면서 그냥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고 있죠. 막은 적이 없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엔 결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좀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이 우파 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활동가죠, 활동가.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활동가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정말 이제 법치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법률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수학적인 영역, 뭐 자연과학적인 영역처럼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빼기 1은 0이 되고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또 현실대로 또 가끔은 불의에 침묵하면서 가끔은 부정을 그냥 묵시하는 거죠. 거기에 뭐 동조해서는 안 되지만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침묵하는 거죠. 침묵, 방관하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게 정치더라. 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치의 영역이고요. 정치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 지금 뭐 기성 정치인들 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원죄를 따지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의힘 정치인 한 명씩 떠올려 보면서 당신 그때 이랬잖아, 막 얘기할 수 있는 책 잡힐 게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이 있다?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치라는 걸.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실제 법치의 영역이나 거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법치의 영역은 반드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빼기 1은 0이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깡패들을 보호하려고
최영일이라는 이 한 명의 국민이 그냥 희생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그냥 막 그냥 깜빵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과정상의 구속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해낼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도대체 지금의 이런 그냥 불법 상태, 그냥 깡패들이 설쳐대고, 깡패들이 그냥 연배 많은 그런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그냥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막 일삼으면서 저렇게 손짓하고 사람을 들어서 내팽개치는 이런 식의 깡패 짓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 현실은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머리로는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참 마음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양산경찰서가 또다시 무고에 가까운 행위를 일삼으면서 무고로 최영일 투사에 대해서 신고했고, 그리고 또 양산경찰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경호 깡패들하고 영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장이 청구되면은 또다시 구속 적부심이나 또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좋은 소식은 하루에 끝나고 이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지내오는 이 수많은 과정들이 많은 날들 또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늘 나쁜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해서 힘내서 싸워주시면 저희 변호인 국민특검단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기운을 받아서 좀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인간들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 주시고 이런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비판하고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자. 이거는 현실 정치를 받아들이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범죄, 우리 깡패 그냥 내 돈 뺏어가도 받아들이자. 내 재산, 내 모가지를 쳐도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최영일 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최영일 투사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